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집에서 놀고 먹고 그러면서 애도 안 낳는다고 하질 않나? 그래도 엄마가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수빈이가 집안일도 대신 하잖아요. 뭐? 대신한다고? 그럼 집안일이 원래 나 혼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냐? 여긴 엄마 집이잖아요. 뭐? 그래 마침 말 잘했다. 여긴 내 집이니까 너희는 너희들 집 사서 나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보니 너희들은 똑같은 놈들끼리 참 잘 만난 것 같다. 천생연분이 따로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 너네도 나만 없으면 안 싸우고 살 거 아니냐?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6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본의 아니게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된 김 씨는 그 선택을 후회하고 말았어요.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불편할 거라는 예상을 하긴 했지만 김 씨의 며느리는 여러모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건지는 몰라도 김 씨와 며느리는 서로 도저히 잘 지낼 수가 없는 사이였죠. 아들과 결혼을 하자마자 하던 일을 그만둔 며느리였고, 그렇다면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림이라도 해야 할 텐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며느리였습니다. 최소한 돈을 벌어오는 아들과 살림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이라도 느꼈어야 했지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많은지 김 씨는 며느리에게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지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인데다 나이가 어려서 그럴 거라고 인내하며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를 넘는 며느리의 행태와 그런 며느리를 감싸고 도는 아들을 보며 더 이상은 한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졌어요. 김 씨는 약 2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슬하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식 둘 모두 직장에 다니며 따로 독립해 잘 살고 있었는데 자식들의 전셋집을 얻는 비용을 김 씨 부부가 몇 년 전에 전부 지원해 주었어요. 당시에는 결혼 자금을 미리 준다는 생각으로 2억씩을 미리 물려준 것이었고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아니었지만 그걸 바탕으로 돈을 모으면 충분히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둘째인 딸이 아들보다 먼저 결혼했고 김 씨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째인 아들은 35이 넘어서도 결혼은커녕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소리조차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아들은 노총각으로 늙어버리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좀 오래 하는 바람에 취직도 남보다 늦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를 만날 시기를 놓쳐버린 건 아닌지 의문이었죠. 그런데 다행히 아들의 나이 36이 되었을 때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8살이나 어린 아가씨와 말이죠. 엄마, 근데 저희 결혼하면 당분간 엄마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았으면 해요. 뭐라고? 우리 집에? 지금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기껏해야 빌라가 고작이라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제대로 된 아파트로 가고 싶어서요. 아들의 말을 듣고도 김 씨는 수긍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너네 집에서 시작하던지 아니면 대출 조금 받아서 전세 살면 되잖아. 안 그래도 알아봤는데 저희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더라고요. 조금 괜찮다 싶으면 엄청 비싸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고 돈에 맞추면 둘이 살기 힘들어요. 아들은 아파트가 아니면 살기 싫어하는 눈치였고 김 씨도 그 정도를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살면 좋긴 한데 그래도 신혼인데 너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겠어? 그 말에 아들은 잠깐 대답을 못하더니 고민 끝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결국엔 그렇게 하겠대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대출 받아도 매달 나가는 돈이 장난 아니잖아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김 씨는 쉽게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애가 있는 것도 아니니 아들이 살고 있는 전세 자취방에서 시작을 하고 돈을 모아 이사를 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싶었죠. 어쨌건 신혼생활인데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며느리에게 있어 좋은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산다는 것도 아니고 1, 2년 정도 살면서 돈을 모아 나간다고 하니 끝까지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실수였어요. 아니,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아니요, 이미 그만뒀어요. 며느리는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바로 아이 가질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나이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김 씨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한 아들 부부와의 합가 생활이었고 한 번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보다 더 불편해하는 사람은 며느리였어요. 음식 가리는 거 있어? 밥은 입에 맞니?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밥도 맛있어요. 뭐 불편한 건 없고? 네, 다 좋아요.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며느리와의 대화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런가 싶었는데 아들과 둘이 대화할 때를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김 씨는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며느리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며느리와 집에 붙어 있었으면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김 씨는 며느리가 일도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 당연히 어느 정도의 집안일을 며느리가 해줄 것이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죠. 저는 요리할 줄 몰라요. 그럼 밥솥에 밥이라도 좀 해놓을 수 있잖아. 그것도 할 줄 몰라? 밥은 할 줄 아는데 그것 말고는 라면이랑 계란 후라이 정도밖에 못해요. 요리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며느리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김 씨의 아들조차 독립하고 혼자 살면서 찌개도 끓이고 이것저것 혼자서 차려 먹었는데 며느리는 할 줄 모르는 건 둘째치고 요리를 배울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왜 너 혼자 나와? 밥 안 먹겠대? 네, 아직 자고 있어요.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냥 놔두세요. 매일 아침 김 씨와 아들이 출근할 때는 김 씨가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언제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저녁에 닭도리탕 할 건데 옆에서 내가 하는 것 좀 볼래? 차마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지는 못하고 조심스럽게 김 씨가 물었더니 며느리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런 식이니 김 씨도 말문이 막혀 더는 아무 소리를 하지 못했죠. 결국 저녁 준비 역시도 퇴근한 김 씨가 전부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아들이 퇴근 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탁 위에 불편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는 대화를 많이 했지만 김 씨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말을 붙이는 경우도 없었고 김 씨가 무엇을 물어도 불편하게 고개만 끄덕이거나 단답으로 대응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뭔가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나 싶어 아들에게 물었지만 아들은 별 문제 없다는 듯 신경 쓰지 말라 했어요. 그냥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직은 불편한 점도 있겠죠. 한 집에서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결혼을 하고 집에 들어왔으면 가족이 되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김 씨는 본인도 모르게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야 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그렇지만 이대로라면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불편한 문제는 그저 참으면 그만이었지만 다른 문제가 김 씨를 더욱 괴롭게 했어요. 아니,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청소기라도 한번 돌리고 빨래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최소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같이 산 지 두세 달의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라 생각했지만 가만 보고 있으니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와는 여전히 말을 섞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정이 상할까 싶어 아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어차피 빨래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집도 더러운 것도 아닌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고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였는데 아들은 이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밥 한 번 제 손으로 차리는 법이 없니? 엄마가 음식을 너무 잘하니까 자기가 끼어들 엄두도 못 내는 거죠. 못하면 배워야지. 아예 할 생각도 없잖아. 이럴 거면 멀쩡히 다니던 직장은 왜 그만둔 거야? 60이 훌쩍 넘은 김 씨도 아직까지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고 있는데 절반도 나이를 안 먹은 며느리는 대체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침에는 밥도 안 먹고 김 씨와 아들이 출근하는데도 한번 나와 보지도 않았죠. 꼭 나이 먹고 시집 안 가는 백수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딸이라면 집안 청소라도 해놓으라고 잔소리라도 할 텐데 며느리라서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청소를 하던 다른 집안일을 하던지 낮에 뭐라도 하라고 해라. 김 씨도 이런 잔소리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 집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 몫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다가 식구가 늘어났는데 김 씨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안 하셔도 알아서 조금씩 할 거예요. 아직은 적응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결혼하면 둘이 살 줄 알았을 텐데 갑자기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니 이런 상황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걔도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집안일까지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아들은 나이가 어린 자기 아내를 너무나도 애지중지 아끼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은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리고 김 씨가 뭐라고 할 때마다 표정 관리를 못하고 변명을 하는 걸 보면 자기 아내가 집안일 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최소한 며느리가 같이 맞벌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김 씨가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하는 것도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합가를 선택한 이유가 빨리 돈을 모아 독립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취지부터 글러먹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주말이 아닌 평일에 김 씨의 회사가 창립기념일이라고 하루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 아들을 먹여 출근시키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11시가 되어도 며느리가 자고 있는 방문이 열릴 줄을 몰랐어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김 씨가 일어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고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노크를 하자 그제서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어머님. 아직도 자니? 네. 그리고 그것이 대화의 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노크를 하고 말을 걸었으면 하다못해 나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는 건데 김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방문을 열고 부스스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어요.
며느리는 터벅터벅 거실로 나오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김 씨를 보고 흠칫 놀라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평일이라 김 씨가 출근을 한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한 며느리는 그대로 주방으로 걸어가서 물을 한 잔 마셨고 그 컵도 씻지 않은 채 정수기 옆에 놔두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김 씨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항상 김 씨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며느리가 밥을 먹은 그릇이나 물컵이 여기저기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설거지를 하고 정리하는 것은 김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가정교육부터 떠올리는 자신이 요즘 말로 꼰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만 생각을 할 뿐 며느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진 못했죠. 이 정도 상황이 되니 본인보다는 아들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김 씨 본인은 어차피 언젠간 아들과 며느리를 독립시킬 생각이지만 아들은 저런 아내와 평생 살아야 했으니 말이죠. 이래서는 나중에 둘이 살 때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까 싶었습니다. 김 씨가 빨래를 돌려놓고 청소기를 한참 돌리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배달이요. 갑자기 배달이 왔다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보니 배달원은 이미 사라지고 문 앞에 하얀 봉투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봉투를 열어보려고 하자 며느리가 방 안에서 나와 자기 거라며 받아들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가니? 식탁에서 먹지. 아니요, 방에서 먹을게요. 그리고 다시 문을 쾅 닫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쯤 되니 며느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어떻게 다니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걸 나서서 한마디를 해줘야 하는 건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지. 김 씨도 시어머니 노릇은 처음이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은 최대한 며느리와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다물었죠. 그런데 얼마 후 김 씨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김 씨가 있는 안방까지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동안은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김 씨도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죠. 잠시 후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또다시 현관문이 열렸다가 쾅 소리가 나도록 세게 닫혔습니다. 김 씨가 거실로 나가자 아들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거실로 나왔어요. 너희들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몰라요. 오늘은 장모님 댁에서 자고 온대요. 사돈네 집은 이 지역이 아니었고 차로 가도 1시간은 훌쩍 넘는 거리에 있었어요. 한밤중인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싸웠어? 김 씨의 질문에 아들은 대답을 망설였어요. 한참 뒤에 입을 열었고 김 씨는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를 안 갖겠다잖아요. 김 씨도 예전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동안 참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애를 갖겠다고 일을 그만둔 며느리였지만 대체 그 애는 언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김 씨는 정말 이 상황이 기가 막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를 안 가질 거면 직장은 왜 그만둔 거야? 저도 잘 몰라요. 일단 설득은 계속 해봐야죠.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평소에도 쩔쩔매는 것 같은데 말다툼 조금 했다고 바로 친정으로 도망쳐버리는 며느리를 아들이 어떻게 이겨먹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방 안에서 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김 씨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괜찮아요. 당분간 애 없이 살면 되는 거죠, 뭐. 아들은 금방 포기해버렸고 아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좋은 것 같았어요. 엄마도 더 이상 뭐라 하지 마세요. 괜히 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어차피 김 씨는 아무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김 씨의 마음속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일은 신경을 쓰지 않는 지경이었어요. 손주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안 낳겠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억지로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미 김 씨의 딸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었죠. 본인이 키워주고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손주를 낳으라고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김 씨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독립을 하고 둘이서 잘 살기만을 바랬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작은 평화마저도 싫은 것 같았습니다. 나 다녀올 테니까 밥 잘 챙겨 먹어. 딸이 김 씨에게 설악산 리조트를 예약했다며 주말을 이용해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고 2박 3일 동안 놀다가 오게 되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도착했더니 뜻밖의 광경이 김 씨를 반겼습니다. 아들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밥통을 확인했을 때 김 씨가 여행 출발할 때 해놓았던 밥이 거의 그대로 있다는 걸 발견했고 밥솥을 열어보니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노랗게 변해가는 중이었습니다. 너희들 밥 안 먹었어? 주말이라서 그냥 배달시켜 먹었어요. 싱크대 옆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보니 몇 끼니 배달을 시켜 먹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집에 있으면 밥 차려서 먹으면 되는데. 반찬도 다 해놨잖아. 그냥 차려 먹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 둘 다 아무도 밥 차릴 생각이 없니? 저도 귀찮고 수빈이도 제 밥 차리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뭐라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이미 잔소리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나서서 뭐라 할 수는 없었죠.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며느리는 어쩜 시집을 와서 단 한 끼를 자기 손으로 차려 먹는 일이 없나 싶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김 씨는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허리를 삐끗해서 일어서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당분간 일도 쉬어야 했고 집에서도 거동을 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당연히 집안일이나 밥 차리는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낮에 뭐라도 시켜 드세요. 저녁엔 제가 퇴근하면서 사올게요. 아들이 밥을 사오겠다는 말에 며느리는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딴청을 피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본인이 뭐라도 해보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었죠. 사 먹는 것도 좋은데 너희들도 나중에 따로 살게 되면 밥을 해 먹어야 할 거 아니냐. 김 씨가 며느리를 보며 말을 하자 본인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눈치챈 며느리는 바로 인상을 크게 찌푸렸어요. 아들은 자기 아내 눈치만 살피며 독립하면 어떻게든 된다고 대신 변명했습니다. 이쯤 되니 김 씨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죠. 그날 이후 김 씨는 아예 집안일에서 손을 떼버렸고 청소나 빨래까지 전부 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 아들이 청소기도 돌리고 빨래도 돌렸고 며느리가 종종 설거지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달 음식을 먹다 보니 속도 좋지 않았고 자꾸 끼니를 거르게 되었어요. 그런 김 씨의 사정을 알게 된 딸이 반찬을 만들어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새언니는? 김 씨가 턱으로 며느리가 있는 방을 가리켰고 딸은 노크를 몇 번이나 해서 자고 있는 며느리를 불러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국이랑 반찬거리 가지고 올게요. 새언니가 밥만 해서 같이 드세요. 알겠죠?
딸은 며느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며느리는 바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 틀어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마지못해 이틀에 한 번씩 밥통에 밥을 해놓는 것이 전부였어요. 서로가 한 집에서 24시간을 보내곤 있지만 따로 사는 것만 못하게 행동했고 이 정도 되니 김 씨는 이 상황이 억울했습니다. 본인이 한 번 실수한 적도 없고 혼낸 적도 없는데 며느리는 그저 김 씨의 존재 자체가 싫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밥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도 또다시 며느리는 점심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김 씨가 너무 속이 답답해서 며느리에게 다 들리도록 돈도 안 벌고 집안일도 안 하면서 배달 음식만 먹으려면 왜 결혼을 했냐고 혼잣말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에 아들 부부는 또다시 난리가 났어요. 부부싸움이라기보다는 아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니 아까 낮에 김 씨가 한 말 때문에 아들을 쥐잡듯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아들은 방에서 나와 김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꼭 그렇게 한마디 하셨어야 직성이 풀리셨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솔직히 말해서 나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김 씨는 이 상황을 만든 며느리보다 자신에게 목소리 높여 대드는 아들에게 더 크게 화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집에서 놀고 먹고 그러면서 애도 안 낳는다고 하질 않나? 그래도 엄마가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수빈이가 집안일도 대신 하잖아요. 집안일이라니 정말 코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밥통에 밥을 해놓고 그릇 몇 개 설거지하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뭐? 대신한다고? 그럼 집안일이 원래 나 혼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냐? 여긴 엄마 집이잖아요. 뭐? 그래 마침 말 잘했다. 여긴 내 집이니까 너희는 너희들 집 사서 나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보니 너희들은 똑같은 놈들끼리 참 잘 만난 것 같다. 천생연분이 따로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 너네도 나만 없으면 안 싸우고 살 거 아니냐? 애초에 돈을 모아서 나가겠다던 아들도 1년 넘게 아무 말이 없었고 애를 낳는다며 직장을 그만둔 며느리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니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았죠. 집을 나가라고 하면 그러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들은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면 저희가 어디로 가요? 집을 구하면 될 거 아니냐? 저희는 계속 여기서 살 생각이었어요. 뭐? 나랑 계속 같이 살겠다고? 처음엔 그런 말 없었잖아. 전세든 월세든 뭐가 됐건 당장 독립해라. 아들은 본인이 가진 돈으로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 수 없으니 애초에 독립하는 걸 포기하고 김 씨 집에서 사는 걸 택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아들에게 한 달 안으로 집에서 나가라고 경고했어요. 그 사이에도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한 달 뒤에 집을 나가게 되었고 김 씨는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며느리와 아들은 마음이 단단히 상한 것 같았지만 그동안 김 씨가 받았던 스트레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며느리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내쫓을까 고민도 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들 며느리가 집에서 떠나준 것에 만족했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가며 다신 김 씨를 찾지 않겠다고 원망했지만 김 씨는 전혀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는 키우며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어 큰 실망이었고 며느리에게는 단 한 번도 가족으로서의 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